영화 와일드싱은 개봉 전부터 주인공인 세 사람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홍보했습니다. 저는 처음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게 영화의 홍보라는 것은 모르고 AI로 만든 영상이나 CF와 관련된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강동원 배우나 엄태구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는 코미디 영화와 도저히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동원 배우는 그동안 전란, 반도, 불도 등의 영화에서 보여준 액션과 코미디와 거리가 먼 배역의 이미지가 저에게 고정관념처럼 남아있었고, 엄태구 배우 또한 밀정, 나원의 밤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이 두 배우가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의아함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코미디 영화는 특성상 관객에게 웃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화가 진행하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만들게 됩니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상황을 웃기게 설정할 수도 있죠. 또는 반복적인 대사를 통해 웃음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미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야기와 상관없는 상황을 억지로 연출하거나 무리한 캐릭터 설정에 따른 과도한 연기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지만 관객을 웃기기 위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설정으로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는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민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영화 와일드싱은 앞서 얘기한 코미디 영화의 맹목적인 관객 웃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상황 설정이나 캐릭터 연출 없이 대사의 톤과 타이밍, 상황에 적절한 대사로 관객들의 웃음을 유도합니다. 2019년 1600만을 넘긴 영화 극한 직업의 제작진이 참여해서 그런지 대사가 주는 재미가 의외로 쏠쏠합니다. 극중 덤프트럭 기사가 팀 이름을 트라이앵글이 아닌 탬버린으로 잘못 알고 말하는 장면이라든지 강기영 배우가 연기한 강태풍을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장풍으로 알고 말한다는 설정은 자칫 잘못 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비교적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넘기도록 연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손발이 오그라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없었던 게 좋았습니다. 저는 관객들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 영화에서는 20년 전에 가요계의 정상을 차지했던 트라이앵글의 지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화상에 정확히 몇 년도라고 표시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음악, 거리의 배경 등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주인공인 황현우 역을 맡은 강동원 배우의 장발 헤어스타일은 90년대 말에 남자 댄스 가수들이 주로 했던 헤어스타일이라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영화 초반에 황현우가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는 장면과 다리 밑에서 댄스 배틀을 하는 장면, 놀이터에서 윈드밀을 돌며 모래바람을 날리는 장면은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감성이죠. 또한 극 중에서 트라이앵글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최성곤이 실수로 대마초를 흡입하면서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부분, 기획사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적하는 부분은 실제로 90년대 말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이 부분을 관객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을 빠르게 스킵하여 현재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연출을 보면서 이 영화가 무겁지 않게 톤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깊게 다루게 되면 영화의 톤이 달라질 수 있기에 과감히 드러내고 현재 주인공의 시점부터 이어나가는 것이죠. 영화 후반에는 흔히 나오는 심파나 뻔한 결말이 나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트라이앵글의 무대가 끝난 후 변도미가 시어머니와 멤버들 사이에 있었을 때 멤버들과 합치지 않고 재벌집 며느리로 돌아간다는 설정은 현실적이어서 좋았고 그 빈자리를 최성곤이 합류하여 뉴 트라이앵글로 활동한다는 엔딩은 생각지 못한 반전을 주며 마지막까지 재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멤버들이 뭉치는 결말보다 이런 결말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트라이앵글의 데뷔곡인 러브이즈는 90년대 느낌의 신나는 댄스 음악이 떠올라서 좋았고 의외로 오정서 배우가 연기한 최성군의 네가 좋아 라는 노래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고 오죽하면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는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큼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 예고편에서 오정세 배우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잘못하면 손발이 오그라들겠다 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영화를 볼 때는 손발이 오그라든다기보다는 캐릭터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과하지 않고 캐릭터를 비교적 잘 소화합니다. 개인적으로 엄태구 배우의 목소리가 저음이라 래퍼 구상구라는 역할이 어울릴까 했는데 오도방정 떠는 구상구의 캐릭터가 어색하지 않고 팀의 막내 포지션을 잘 소화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특히 댄스 머신이라는 설정을 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춤을 배우고 헤드스핀도 세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극 중에서 강동원 배우가 춤을 추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배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오정세 배우와 우정 출연한 신하균 배우는 코미디 영화로서의 각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특히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최성곤이라는 인물은 어딘가 느끼하면서도 불쾌하진 않습니다. 극 중에서 최성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릴 정도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확실히 오정세 배우가 아니면 소화하기 힘들겠다라고 느낄 만큼 캐릭터를 잘 살렸습니다. 신하균 배우는 극 중에서 소속사 대표인 황용구로 출연합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이무배를 연기했을 때와 비슷한 톤으로 황용구를 연기하고 영화 후반부까지 출연하는데 이게 우정 출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강합니다. 이 정도면 우정 출연이 아니라 정식으로 출연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영화 전개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을 연기하고 잠깐만 나오는 역할이 아니라 중간중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냅니다. 변도미를 연기한 박지원 배우는 진짜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특히 러브이즈의 메인싱어 파트를 부르는 모습은 웬만한 아이돌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카메라가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돈을 밝히는 그 표현은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간다는 설정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예고편인 뮤직비디오를 볼 때부터 박지원 배우가 누구와 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룹 EXID의 한이와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다른 배역을 연기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연기하는 것을 보니 새삼 한이와 닮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만큼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아이돌에 가까웠습니다. 영화 와일드싱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스토리 중 대마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노래 표절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긴 하지만 치중되지 않고 코미디 영화 본연의 위치로 바로 돌아갑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도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룹 트라이앵글의 데뷔곡으로 나오는 러브이즈는 여름에 싱글로 나와도 될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과 비슷한 느낌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셔도 만족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영화 와일드싱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